현재 올림픽이 폐막했음에도 안세영 관련한 중대 사안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그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등장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안세영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며 자칫 이러다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결국 열받은 문체부는 곧바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선 안세영은 공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의미했던 중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금메달 직후에 자신은 대표팀과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발언을 했으며 한국에 가서 자세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자 배드민턴 협회는 발빠르게 이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은 인천공항에 항공편을 변경하면서까지 조기 입국했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안세영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측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했으며 다만 협회장은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라며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에 대해 부상 관련 안세영의 발언을 상당 부분 반박했습니다. 1,500만원가량을 따로 들여 안세영만을 위해서 의사를 파견하는 등 협회가 할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급기야 여자 배드민턴 대선배이자 레전드인 방수연은 누가 대표하라고 등 떠밀었냐라며 안세영을 탓했는데요.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인터뷰 시기가 아쉽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수연의 인터뷰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협회와 방수연 모두 안세영을 비판하고 있다라면서 안세영이 협회에서 사실상 외면당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세영은 국내 도착 후 드디어 본심을 이야기하며 협회와의 구체적인 내막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말을 아끼던 안세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충분한 보상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한다라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인데 하지만 이 구조는 선수가 아닌 협회 쪽에 상당히 권력과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안세영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안세영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수록 안세영 본인보다는 협회 자체로 많은 것이 스폰서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훈련 및 참가 시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고 협회의 요청 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며 선수가 광고 역할도 맡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수 본인은 배드민턴 용품으로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안세영은 수차례 신발 같은 경우에도 미끄럼을 지적했고 후원사에서 양말을 제작해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경기에 출전한 것은 전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안세영은 무릎 부상에 발목까지 부상을 달고 원하지도 않는 신발을 신은 채로 올림픽에 임했습니다. 금메달을 따내서 다행이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게다가 또 다른 규정인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이며 계약금은 7년간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연봉은 7%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나 구단과 선수 간 협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광고 수익까지 계약금과 연봉에 포함된다며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손을 뻗쳐놓은 모습입니다. 협회 측에서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원을 받아 대표팀 선수와 주니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뜻이며 연봉 제한을 둬서 실업팀 선수들 전체 300여 명가량이 연봉 배분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구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자신의 연봉을 포기해 다른 선수에게 돌아가게 한 것과 약간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안세영이 모두를 먹여 살리는 모습이라 우려를 하면서 선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협회 운영과 협회 임원도 40여 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부 운영 사안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비즈니스성 논란도 그렇고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수의 국가들이 안세영 국대 은퇴설 이후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자국과 비교하면서 폭탄 선언이 나왔는데 이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안세영관의 올림픽 폐막 이후에도 귀하가 답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올림픽의 중국은 미국의 금메달 40개로 동률이지만 은메달에서 밀려 2위가 되었죠. 1위를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금메달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전폭적으로 배드민턴 선수를 지원해 천위 페이의 경우 트레이너가 기본 2명이 붙습니다. 안세영은 오히려 한수정 트레이너를 이번 대회 전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는데 중국은 여유가 넘칩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며 일본은 선수 스폰서가 모두 개별 따로이니 선수 후원금도 매우 넉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인도에서 안세영 관련한 깜짝 놀란 소식을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안세영은 인도에 있었다면 매년 100억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도에서는 여자 선수 중에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PV 신두이며 평균적으로 신두의 경우 8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2023년의 경우엔 700만 달러 가량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로는 110억이 넘는 것인데 이는 광고와 스폰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이 대부분입니다. 2023년 기록을 보면 안세영은 전 세계 남녀 통틀어 배드민턴 대회 상금으로 62만 달러를 받아 2위를 기록 중인데 작년 세계 랭킹 13위의 신두는 광고 스폰서만으로 700만 달러를 벌었으니 안세영과 비교가 안됩니다. 인스타 팔로워 440만 명을 기록하는 등 PV 신두는 다양한 루트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PV 신두는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1개만 따내서 안세영보다 커리어가 상당히 뒤처집니다만 세계 랭커라는 특성 그리고 인도에서 메달리스트가 받는 대접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선수이지만 말레이시아의 리총 웨이는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이 1,000억 원이 넘으며 중국의 최고 전설인 린대는 3,300만 달러로 500억이 넘어 타국의 배드민턴 선수의 엄청난 수입을 보여주죠. 물론 국가마다 특성이 다르고 스토리가 있겠지만 중국 언론 소우는 안세영은 보물이라면서 한국에서는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중국으로 와야 한다는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속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월클 선수는 당연히 풀어줘야 할 것이며 단식 금메달로 조국의 영광을 안긴 월드클래스 선수가 보상을 받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뿌리째 검증하겠다라면서 조사에 즉시 착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안세영 관련한 납득이 갈 만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며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세영 선수와 같이 국위 선양하는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뜻깊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인성은 경이롭다. 최근 외신은 한국인들의 행보가 필리핀 전역을 울렸다며 한국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생전 처음 본 한국인들이 필리핀 고령의 할아버지 소원을 이뤄주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 청춘을 바쳐 참전했으나 평생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던 필리핀 참전 용사들이 자신의 가난이 되물린 데어 손자들까지 학교에 못 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고 이들이 바란 건 오직 하나, 자신의 삶이 아닌 내 손자, 손녀가 꿈을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0대 중반이 된 참전 용사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별세하며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몇 년 후 이 소식을 들은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나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 아이들은 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받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위대함을 몸소 느끼며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후원을 진행한 기업은 인프레시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지켜 미래라는 꿈을 만들어준 참전 용사들에게 안질환 수술, 전동 휠체어, 식사비, 생활비 등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오며 각종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은 수십 년이 흘러도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다며 극찬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라며 더 늦기 전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통해 치료 및 수술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을 해낸 기업의 규모가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이 기업은 그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으며 현재는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대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지원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와 헌신을 서명으로 새긴 것으로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시는 이 태극기를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는데요. 실제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태극기는 빛에 따라 다른 양각, 음각의 포인트를 두었으며 그 디테일이 엄청나다 전해집니다. 또한 가방, 휴대폰, 차키 등에 착용되는 키링으로 한국의 역사를 일상에 녹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은 구매 시 참전용사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구매자의 이름도 후원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인프레시는 이렇듯 다방면으로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뜻깊고 가치 있는 소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의미 있는 일에 꼭 함께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